자, 오늘 배울 거는 화석과 지질시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연기 중화반응까지 좀 알아봤고요. 거기 중화반응 쪽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거기 많이 풀어봐야 되고 시험 기간에 가서 또 더 풀어보고 복습할 거니까. 자, 오늘 배울 거는 조금 쉬운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맨 처음에 화석부터 한번 보자. 자, 화석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같은 게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게 화석인데, 유해가 뭐지? 유해? 죽은 거. 죽은 시체. 그 다음에 흔적이라 그러면은 뭐 발자국,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을 흔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지층이 여기 땅이죠. 여기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 요거를 이제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화석이 생물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화석으로 남진 않아요. 그리고 흔적도 무조건 화석으로 남지 않는데, 화석이 잘 생성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언제 화석이 잘 생성이 될까? 일단 첫 번째, 이 생물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생물이 이 지층 속에 묻혔는데 뭐 단단한 부분이 없어, 뭐 해파리 같이, 그러면 위에 흙, 지층에 의해서 다 눌려버리겠죠. 그럼 이 모양대로 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뼈 같은 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체수. 개체가 뭐냐면은 생명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 그럼 지금 교실에 선생님 포함해서 개체가 4명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명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 그러고, 이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룡이 10마리밖에 안 살았어. 그럼 그 10마리가 묻힌다 그래서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그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룡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화석으로 남는 애가, 남는 공룡이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숫자가 좀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한 빨리 매몰돼야 돼. 왜요? 매몰이 묻힌다는 거지. 여기 땅이 있는데 어떤 생물이 죽었어. 그런데 퇴적물들이 이렇게 떠내려와서 요 위에 이제 흙이 쌓여야 되는데, 이 생물이 땅 위에서 오랫동안 있어버리면 위에서 어떻게 될까? 다 썩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퇴적물들에 의해서 빨리 흙 속에 매몰이 돼야지 이 모양대로 화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 네 번째, 묻혔을 때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화석화 작용은 2학년 때 지구과학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요. 화석화 작용이 뭐냐면, 생물이 묻혔어. 이렇게 지층 속에, 흙 속에 묻혔어. 그럼 너네 지금 그 뭐 공룡뼈 화석 그러면서 전시회 같은 거 가끔 하잖아. 그럼 공룡뼈 화석이 실제 공룡뼈일까? 공룡뼈 아니에요. 그 공룡뼈는 옛날에 어떻게 돼? 다 썩어서 없어졌지. 그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생물이 이렇게 묻히면은 이 생물의 모양대로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이 생물 안에 있던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
다 썩어가지고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미세한 입자들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미세한 입자들이.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 구멍의 모양대로 딱딱하게 돌 형태로 굳어야지 화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설령 화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만약에 지각 변동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화산이 터졌어. 그 마그마가 솟아나오면 이 화석이 어떻게 되겠니? 다 녹아버리겠지, 그치?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땅이 갈라졌어. 그럼 화석이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지 현재 화석으로 발견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화석은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은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화석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화석을 보고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지질시대 때 살던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그 생물들이 살았던 뭐 환경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알아내는데 화석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는 이제 밑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사진 한번 찍고 넘길게요. 자, 2번에 보면 지질시대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여기는 좀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이런 데서 너네 문제 같은 거 틀리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용이 안 어려운 만큼 문제에 나왔을 때 말장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되고요. 밥들은 먹고 왔니? 네. 선생님이 왜 못 먹었어? 운동하고. 운동하고 왔어? 야, 그러면 배고파서 어떡하냐? 밥을 먹고 와야지. 응? 먹고 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건데. 무슨 운동했는데? 유도. 유도 배우니? 유도 선수로 나갈 건 아니지? 취미 삼아서? 유도? 그 낙법 같은 거 잘하겠다. 응? 회전 낙법 이런 거 있지 않아? 유도에서? 자, 봅시다. 여기 봐, 칠판. 책 보지 말고. 책은 조금 이따 보고. 어제 올림픽에서 유도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는데, 요즘 올림픽 보냐? 양궁은 금메달 하나 따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7인가 그러던데. 잘하는 거지? 전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자,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라 그러면 여기 이제 긴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우주가 언제 태어났지? 1학기 때 배웠죠. 빅뱅 우주를.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 에이? 138억 년 전. 138억 년 전쯤에 빅뱅. 한 점에서 빵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그렇게 배웠죠? 네. 그럼 지구는 언제 탄생했니? 46억 년 전쯤. 46억 년 전쯤에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때 배웠듯이 태양 중심별하고 그 주위에 있는 행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탄생을 했대요. 그러면 지질시대라 그러면 언제부터 얘기하냐면은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그냥 다 지질시대라고 해요. 여기를.
지질 시대. 다시 지구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기를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지질시대를 네 군데로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긴 시기가 있어요. 가장 긴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긴 시기가 있어요. 이거 고생대. 고생대, 뭐 중생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이 중생대. 가장 짧은 시기가 신생대.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에 그렸다시피 성캄브리아 시대가 전 지지시대 중에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가장 긴 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이 누구?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 야, 지지시대를 그냥 통틀어서 지지시대라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눠놨는지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2학년 때 너는 지구과학에 가면은 요거보다 더 세세하게 나눠요. 1학년 때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두고 2학년 때는 뭐 저런 게 있어. 지질시대를 나누는 것 중에 무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라는 것도 있고 기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무슨 무대 안에 무슨 대가 있고 무슨 대 안에 또 무슨 기가 있고 이렇게 세세한 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울 거야. 이건 참고 삼아 보고. 자, 그럼 지질시대를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네. 봐봐. 지질시대를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는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네 군데로 나눠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에 살았던 생물하고 고생대 살았던 생물, 중생대 살았던 생물, 신생대 살았던 생물이 다르거든. 그래서 생물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이렇게 나눠요. 물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물도 있고 뭐 두 시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생물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봤을 때 생물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 변화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네 군데로 나눠요. 이게 가장 큰 기준이고 그 밖에 기준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대규모의 지각변동.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생물의 급격한 변화 요거는 꼭 가르쳐 줄 거고요. 2학년 때 가면은 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이런 게 있거든. 요거는 1학년 때 같이 가르쳐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질시대를 나누는 네 군데로 나누는 기준을 한 가지 쓰라 그러면 위에 거 쓰면 되고 만약에 두 가지 쓰라 그러면 위아래 거를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연관이 있지. 야, 대규모의 지구에서 지각 변동이 생겼어. 그럼 뭐 대규모의 변동이 생기면 생물도 어떻게 될까? 멸종을 하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막 나타나겠지. 그럼 생물도 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도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경계 지점쯤에 요 시기 때 지구의 지각 변동이 심한 것들이 좀 생겨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대규모 지각 변동의 부정합이라고 있거든. 근데 요거는 1학년 때 안 배워.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2학년과 지구과학 배울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책에 지층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자, 여기 지층이 있어요. 너네 지층은 아래에 있는 지층이 이게 뭐야? 가장 먼저 써야겠지.
아래 것도 안 쌓였는데 위에 것부터 쌓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이게 최근에 쌓인 지층이죠. 자, 그래서 아래 지층부터 일반적으로 먼저 쌓인 지층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화석들이 발견이 됐대요. 화석들이. A 생물에 와서 뭐 B 생물에 와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지금 A 생물은 가나 다라 요게 4개 지층에서 화석이 전부 다 발견되더래.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니? A 생물은 요 가지층이 쌓일 때도 살고 있었고 나지층이 쌓일 때도 살고 있었고 라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살고 있다가 묻혔으니까 요 지층에 남아있겠지. 그러면 B 생물은 나가 지층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거는 요 지층이 쌓일 당시에만 살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 요 시기 때 요 생물이 살고 있던 거야. 그러면 이 생물의 화석을 보면은 생물, 다른 말로 생물의 화석을 보면은 어디서 지금 급격하게 많이 변하니? D에서 E는 이거는 화석 생물이고 생물. 요 지층 중에 어디서 생물이 많이 변하냐고. 많이 멸종하고 새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렇지. 여기 사이가 좀 심하죠. 여기 봐봐. 다른 데보다 요 경계가 지금 요거 B라는 생물하고 그 다음에 F라는 생물이 멸종이 됐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 D라는 생물하고 G라는 생물이 새로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치?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여기 다라 사이가 생물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과학이 좀 짜증나는 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대체로 봤을 때 생물 화석이 많이 변하는 곳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질시대를 어떻게 할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래를 뭐 예를 들어서 중생대라고 하면은 위에는 뭐가 돼? 빠른 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석의 분포를 보고서 어떤 경계에 어디를 경계를 해서 지질시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것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곳. 자, 그래서 지질시대하고 지질시대 구분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화석의 종류가 나와요. 화석의 종류 한번 보자. 그리고 필기한 거 집에 가서 복습 한 번씩 하고 사진 찍어주니까. 자, 밑에 봅시다. 자, 열심히 하고 조금 쉬자. 얘는 왜 안 나와? 문제 보니까 단문도 없고. 에이, 녀석들 그냥 한번 혼나야지 그냥. 오늘 뭐 저기 메달 따려는 거 있니? 혹시 알아? 오늘 모르냐? 근데 올림픽 별로 관심 없냐? 개막식 보고 적었어요. 네? 개막식 보고 적었어요. 개막식 보고 적었어. 보긴 하는데 일정 같은 일정은 잘 모르나? 중앙에 주목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건데 응원도 좀 하고. 구기 종목 떨어졌잖아요. 구기 종목 올라간 게 거의 없지. 핸드볼 하나 필요 없어요. 핸드볼 올라갔어? 핸드볼은 핸드볼 올라갔어?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그때 그건 모르겠는데 올림픽 자체는 나갔잖아요. 그치, 거긴 나갔지, 그치? 그래. 자, 봅시다. 지울 동안 잠깐 딴 얘기 한 거고, 구기 종목이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기 양궁, 그지?
뭐 펜싱, 유도, 뭐 그런 것들. 동계올림픽은 알지? 저 뭐야? 쇼트트랙, 그지? 쇼트트랙, 뭐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등등. 자, 보자. 화석의 종류. 자, 화석은요. 크게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으로 구별을 하는데, 자, 표준화석은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프도 중요해요.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는 항상 얘기하듯이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분포 면적, Y축이 생존 시기. 그러니까 X축 분포 면적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생물이 살았냐. 그럼 너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 앞쪽은, X축의 이 앞쪽은 전 세계의 좁은 면적에서 살았다는 거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전 세계의 넓은 면적에서 이 생물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거지. 맞니? Y축은 생존 시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생물들이 종족을 유지하면서 살았냐.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 아래쪽은 생존 시기가 짧은 거. 잠깐 살다가 멸종했다는 얘기고, 위로 가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표준화석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럼 X축부터 보자. 분포 면적은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 생물이. 네, Y축 생존 시기는 어때? 짧아요. 그럼 생존 시기가 짧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뭐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시대만 살다가 멸종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표준화석은 뭐냐면은 분포 면적은 넓고 살았던 시기는 짧은 생물들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고생대에만 살던 생물이 있어요. 들어봤을 거야. 삼엽충 들어봤니? 삼엽충이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화석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야.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고, 뭐 다리도 되게 많고, 이 삼엽충, 그 다음에 방축충, 충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이제 벌레 같은 거죠. 갑주어, 갑주어가 이제 물고기 조상이에요. 최초의 척추동물이면서, 이것도 참고서만 알아둘까? 갑주어가 물고기인데, 물고기, 어류의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척추, 등뼈를 갖는 동물이에요. 척추가 등뼈지. 최초 등뼈 갖는 동물. 얘네들은 어떠냐면 봐봐.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 얘네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게 전부 다 바다 생물인데 바다의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포 면적은 넓었어. 그런데 고생대만 살다가 멸종을 했어. 이런 거를 표준화석이라고 해요. 이런 생물이 와서. 그러면 표준화석은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냐면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지층이 있어요. 자, 지층이 있었는데 여기서 삼엽충 화석들이 막 발견되더래, 많이. 삼엽충 화석이 이 지층에서 많이 발견되면 이 지층은 무슨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일까? 그렇지, 고생대죠. 고생대. 그럼 이 고생대가 100만 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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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년 전
왜 3연충은 고생대 살았던 생물이니까 고생대 살았던 3연충이 묻혔어. 그리고 퇴적이 됐겠죠. 그리고 지층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지층은 3연충 화석을 보고서 고생대 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생대 대표적인 생물이 뭐가 있냐면 공룡. 공룡이 중생대 생물이죠. 얘는 육지 생물이지, 육상 생물. 그 다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얘네 뭐 화석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은 공룡뼈 화석도 있는데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암모나이트. 얘 바다 생물이야. 너네 이거 모양도 봐둬야 돼. 응? 삼엽충, 그림도 나와. 갑주어, 방추충,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공룡. 이게 대표적인 중생대 생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 지층에서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더래. 그럼 이 지층은 무슨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중생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한 시기에만 살던 생물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석을 보고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럼 신생대 대표적인 생물은 선생님 쓰는 거 다 알아둬야 돼, 외워야 돼. 대표적인 게 매머드. 선생님 매머드가 이거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하고 달라. 유전물질도 다르고. 매머드하고 이 맘모스 코끼리 같은 건데 코끼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 매머드 화폐석. 화폐석은 말 그대로 화폐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동전같이 생겼다 그래서 화폐석이라 그래. 자, 요게 대표적인 신생대 생물의 화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공룡하고 매머드만 육상생물이야. 육지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살아? 바다 생물.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3연충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는 고생대의 바다였니 육지였니? 바다였죠. 근데 그 위에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리고 요 지층은 중생대 때 육지였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바다였어. 바닷속에서 3연충 이제 바다 밑에 땅이 있었겠지. 그럼 3연충이 여기 기어다니면서 살다가 묻혔어. 3연충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지층은 떠오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움직이거든. 너는 1학기 때 판의 경계 배웠잖아, 그치? 판들이 움직이지. 그럼 이 지층이 나중에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걸 뭐 한다 그러는지 알아? 융기라 그래, 융기. 들어봤어. 그러면 지층 땅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뭐가 될 수 있어? 육지가 될 수 있지, 그치? 그 육지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공룡이 또 살다가 묻혔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표준화석은 그래프에서 어디에 표시하는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한 시대만 살던 대표적인 생물들의 화석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을 보면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 가보자. 자,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그래프로 그리면 똑같이 X축이 분포 면적이고 Y축이 생존 시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다 그리면 돼요. 시당. 그럼 얘는 생존 시기는 길어요, 짧아요? 아니지. 다시. 미안해. X축이 분포 면적이지? 분포 면적은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그러니까 좁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산 게 아니고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살았다 그런 얘기야. 일부 지역에서만. 그리고 살았던 시기는 어때? 길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막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종족이.
그 한 생물이 살 수는 없고 그 종족을 계속 이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거 고사리, 산호, 조개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시상화석들이야. 고사리 지금도 있죠. 고사리 너네 고사리 나물도 먹고 그러잖아, 그치? 이게 고생대부터 있었어요. 고생대부터.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생물인데 당연히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뭐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했겠지. 근데 고사리가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고사리가 어디서 사냐면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에서 살거든. 이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만 살아요. 그러면 추운 지역 또는 건조한 지역은 고사리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시상화석은 전 세계에 걸쳐 다 산 게 아니고 요런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서만 살았던 생물. 그래서 보고 면적이 좁아요. 그러면 봐봐. 야 여기서 이렇게 발견되기는 좀 힘들지. 여기다 하자. 자 여기서 고사리 화석들이 막 발견되더래. 고사리 화석.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요 화석을 보고서 요 지층이 무슨 시대 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모르죠. 왜? 고사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계속 살고 있던 생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상 화석은 어떤 시대 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계속 종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고사리 화석을 보면은 이 지역의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고사리는 어디서 자라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에서 자라지. 그래서 여기서 고사리 화석들을 보고서 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지역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였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시상화석으로는 시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환경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환경. 얘는 시대. 얘는 환경. 그럼 산호는 어디서 사니? 산호 어디 사니? 그리고 얕은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산호화석들이 막 발견이 돼. 그러면 산호화석을 보고서 요 지층은 무슨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건 모르죠. 여기 시상화석이니까. 하지만 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뭘 알 수가 있다? 환경을 알 수가 있죠. 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고생대의 지층이고요. 산호화석이 발견된 걸로 봐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요 지층이 만들어졌다. 이런 환경을 알려줄 수 있죠. 그 다음 조개는 어디 사니? 바다에 사는데 얕은 바다 또는 갯벌.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 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써준 거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시대 지층의 생성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 그 다음에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 종류들하고 그래프에서 어디에 표시해야 되는지 한 번씩 봐두시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시다. 야, 오늘 지우하고 도윤이 무슨 일 있다고 그랬니? 너네들한테 무슨 말 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고 녀석들이
그냥 자, 오른쪽 페이지. 이거 금방 끝나요. 요거 보고 잠깐 쉴게요. 자. 너네는 쉬운 거 배울 때는 약간 그냥 멍 때리는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거 배워야지 눈이 조금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고 자, 이 페이지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것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 가능하면은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해 두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좀 익혀두세요. 자, 우리가 표준 화석을 보면 뭘 할 수 있지? 표준 화석을 보고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지층이 뭐? 시대.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을 통해서는 환경.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요까지 배운 거고. 그럼 세 번째, 과거에 수륙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수륙 분포가 뭘까? 대륙이랑 바다. 그치, 물 숫자. 요 육지 할 때 육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수륙 분포. 뭐 대표적인 예로 어디 지층에서 화석 발견되는데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대. 그럼 옛날에 이 지역이 뭐였다는 거야? 그치, 바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층에서 막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 그럼 옛날에 이 지역이 육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수륙 분포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층의 융기 여부도 알 수 있어요. 융기가 뭐라 그랬지? 올라가고. 땅이 떠오르는 거. 땅이 왜 떠오르는지 아니? 지층이 밀어서. 지층이 밀어서? 그래, 밀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너는 판의 이동 배웠으니까 판이 뭐 부딪혀서 밀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융기라 그러면 뭐냐면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융기라 그래. 그럼 가라앉는 건 뭐라 그럴까? 심적. 침전은 어떤 물 속에 물질이 가라앉는 거를 침전된다 그러고, 이런 육지, 땅이 가라앉는 거는 침강한다 그래. 침강. 그럼 너네 땅이 떠오른대. 야, 넓은 땅이 떠오른대. 가벼워져야지 떠오를까? 무거워져야지 떠오를까? 가벼워져. 땅이 가벼워지면 떠올라요. 그럼 어느 때 가벼워질까?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 폭발해서. 뭐가 다 위로 올라올 때. 야, 화산 폭발하면 멘틀에 있던 물질이 솟아나와서 오히려 물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정말. 그거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지역에 풍화나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풍화 침식이 뭐야? 낚이고. 뭐 이게 산도 있고 땅이 있을 때 비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 땅이 깎이죠. 네? 이게 깎여가지고 이게 퇴적물들이 다른 곳에 흘러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돼? 가벼워지겠지? 그럼 떠올라요. 그럼 이 깎인 퇴적물들이 낮은 곳에 가서 어떻게 돼? 쌓이겠죠. 네, 그럼 쌓인 지역은 또 어떻게 될까? 쌓이는 거 퇴적이라 그래. 쌓인 지역은 무거워지겠죠. 그 무거워지면 땅이 어떻게 돼? 가라앉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침식, 깎이고 퇴적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물을 따라서 그럼 가벼워져서 떠오르고, 쌓이는 곳은 오랜 세월 동안이야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그래서 지구도 평형을 유지하거든. 떠오르는 곳이 있으면 또 가라앉는 곳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진 않잖아. 여기서 깎이면 이게 흘러가서 또 쌓이는 곳이 있겠죠. 뭐 그런 건데, 자, 융기여부를 화석을 통해서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은, 알아내냐면은, 높은 산에서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된대. 선생님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건데, 여기 봐봐. 강원도 태백산지에서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대. 너네 지금 강원도 태백산맥 굉장히 높잖아, 그치? 근데 이 바다 생물, 삼엽충이 거기서 화석이 발견된대. 그럼 삼엽충이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 기어 올라가서 죽은 거니? 아니죠. 바다에서 살다가 바닷속에서 죽은 거야, 그치?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떠올라서 지금 현재는 산맥이 됐다라는 거야. 주변이 왜 코 간지러? 좀 이따가 휘지로 한번 풀어. 근데 계속 코 만지고 있던데 그냥. 봐봐.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막 발견된대. 암모나이트도 바다 생물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엄청 높지.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지? 인도 너머에. 예. 그 우리 판의 경계 배웠잖아. 우리나라 포함한 큰 판이 있었어. 그게 무슨 판이었니? 유라시아 판. 이 대륙판이죠. 대륙판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덩어리 하나 있었어. 이게 무슨 판이니? 인도판. 얘도 대륙판이죠. 너는 이 인도판, 인도 대륙이 아주 옛날에는 여기 적도 밑에 있었던 거 알고 있니? 남쪽에 있었어, 남반부에. 근데 이제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 서서히 올라온 거야. 올라와서 어떻게 한 거야? 유라시아판하고 꽝 부딪힌 거죠, 얘가. 이렇게. 응? 꽝 부딪혀가지고 여기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대륙판이 부딪히면은 흙이 올라가죠, 지층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 현재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인도판과 이 유라시아판 사이에서는 옛날에 바다였단 말이야, 그치? 그 바다 생물이 살고 있었을 거고, 아모니아가 있었을 거고, 걔가 화석으로 남아 있었는데, 인도판이 올라오면서 이 바다 생물 화석까지 같이 어떻게 한 거야? 밀어 올린 거지. 그래서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에서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되면은 이 지층, 땅은 어떻게 됐다? 떠올랐다. 융기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무슨 지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뭐 너무 쉽네. 보자. 자, 여기 지층 있어요. D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됐대. 여기서. 그럼 D 지층은 무슨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 고생대이죠? 산호는 시성화석이잖아, 그치? 네. 얘 가지고 시대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모른다가 정답이지, 그치? 이게 무슨 시대인지 모른다가 정답이고, 근데 환경을 알 수 있죠. D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산호는 어디에서 살아? 땅에서 보여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지? 그러면 D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지역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들이 발견된대. 그럼 이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거니? 고생대죠. 얘는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니까. 그리고 바다였니, 육지였니? 여기까지 아직 바다죠? 얘는 바다 생물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B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들이 발견됐대. 그럼 B 지층은 무슨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몰라요. 그건 모르지. 얘는 계속 살고 있던 생물이니까. 그치? 시대는 모르는데 환경을 알죠.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대륙. 육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요 밑에까지는 바다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육지로 바뀌었네? 그러면 C 지층에서 B 지층으로 지층이 쌓일 당시에 지층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융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육지로. 그 다음에 A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네? 그럼 무슨 시대? 중생대죠? 바다였어, 육지였어? 육지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데서 문제 틀리고 그러면 억울해요. 확실하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밑에 기본 문제 있어요. 한번 보자. 다음 사람은 앞에 답 띄워놨으니까 채점 해보시고,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 뭐 다 맞출 거예요. 선생님 됐어? 네. 헷갈리는 거 없고? 네. 준호님 없어요. 괜찮아? 준서 됐어요. 괜찮아?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지시시대 특징점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